이거 가져가. 엄마는 오래된 화장대 서랍을 열고 조그마한 투명통을 내 손에 쥐어주셨다. 뚜껑은 닳고 표면은 손때로 반질반질한 그 통, 거기엔 익숙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바세린. 이게 뭐예요, 엄마? 이거 하나면 다 돼. 너 애 낳고 나면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바세린 한 통이 엄마 손에선 얼마나 다양한 역할을 했는지. 상처에, 입술에, 신발에, 코에, 무려 가정의 작은 응급함이었던 거다. 세월이 흘러 나도 어느새 엄마가 되었고 화장대 서랍엔 똑같은 바세린 한 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엄마의 말이 떠오른다. 이거 하나면 다 돼. 우리가 흔히 바세린이라고 부르는 이 물건, 정식 명칭은 페트롤라툼 젤리입니다. 기름에서 추출한 부산물?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주는 느낌보다 훨씬 더 깊은 효능이 숨어 있죠.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은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죠. 보습의 원리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보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보호막 덕분에 상처 감염도 막고 찢어진 가죽도 복구하고 심지어 녹방지까지 가능한 거죠. 입술에 발라도 되고 코 안점막에 발라도 되며 신발, 가죽 소파, 문 경첩, 지퍼까지 특별한 성분 없이 기초 중의 기초, 심플함의 끝판왕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바세린이 가정 응급 키트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상처 보호, 지열 대용, 피부 트러블 완화 이런 용도로도 의료진이 권장하는 기초 보호제이기도 하죠. 단돈 2,000원에서 5,000원, 마트, 약국, 편의점, 다이소 어디에나 있고 심지어 한 통을 사면 1년을 씁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 투명통 하나가 수십만 원짜리 크림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엄마가 말했죠. 이거 하나면 다 돼.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바로 이 바세린의 정체를 알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바세린 활용법 꿀팁을 공개해 드릴게요. 상처엔 무조건 바세린 발라. 어릴 때 자주 넘어졌던 나를 위해 엄마는 약국에서 약 대신 바세린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바르면 덧나지 않아. 그 말이 지금은 진짜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라는 걸 시간이 흐르고서야 알게 되었죠. 첫째, 향수를 오래가게 하고 싶다면 바세린은 보습제이자 향기 지속기입니다. 손목이나 목덜미에 얇게 바세린을 바른 후 향수를 뿌려보세요. 기름막이 향을 잡아주면서 확산은 막고 지속력은 오래 유지해줍니다. 실제로 향수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방법 기본 팁입니다. 둘째, 마찰로 인한 소리. 바세린 한 번에 조용. 갑자기 문에서 끼익 하는 소리 날 때 있죠? 바세린을 면봉이나 휴지에 살짝 묻혀서 문 경첩 부위에 문질러 보세요. 금속끼리 마찰되며 나는 소리를 흡수하고 코팅까지 되면서 더 이상 문을 열고 닫을 때 소리 나지 않게 됩니다. 셋째, 핸드폰 액정도 깨끗하게 바세린을 극소량만 면봉에 묻혀 액정 표면에 얇게 바른 후 극세사 천으로 문질러 보세요. 지문이 사라지고 코팅 효과까지 생깁니다. 단, 많이 바르면 뿌옇게 되니 반드시 소량만 사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넷째, 녹방지제보다 바세린이 낫다. 가정에 오래된 가위, 못, 철제 수세미 등 금속류가 많다면 바세린을 헝겊에 묻혀 표면을 닦아주는 것만으로 녹이 생기는 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습기 많은 욕실에 있는 철제골이나 선반은 꼭 바세린 한번 둘러주세요. 녹방지 코팅 효과 생각보다 큽니다. 다섯째, 상처에 바르면 2차 감염 차단. 상처가 생겼을 때 바세린을 바르는 이유는 단순히 덮어주는 게 아니라 외부 세균으로부터 상처를 막는 막을 형성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딱지가 너무 빨리 생겨 피부 재생을 방해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피가 날 정도의 상처엔 바세린을 도톰하게 덮어주듯 바르고 그 위에 거즈를 살짝 얹어주세요. 응급처치로 훌륭한 효과를 봅니다. 손에 순간 접착제가 묻어 손가락이 붙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억지로 떼지 마시고 바세린을 충분히 발라 손가락을 살살 문지르며 비벼보세요. 점성이 풀리며 접착제가 떨어지게 됩니다. 무자극이고 손상도 없어서 어린아이에게도 쓸 수 있어요. 건조한 날씨, 코안이 헐 때는 특히 겨울철, 자고 일어나면 코안이 따갑고 갈라지는 분들 많습니다. 이럴 땐 면봉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만 묻혀 코 속 점막 입구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코 점막 보호 수분 유지 비염 완화까지 직접 경험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고 투명한 그 통 속에 이렇게 다양한 응급용과 피부 보호 기능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엄마는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겠죠? 예. 신발 젖었다고 그냥 놔두면 안 돼. 이거 바르고 말려봐. 방수도 되고 더러워지지도 않아. 어릴 적 비 오는 날 운동화가 축축해져 돌아오면 엄마는 신문지를 구겨 넣고 신발 앞 코에 무언가를 슥슥 발라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세린이었습니다. 그땐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 내가 엄마가 되어보니
그게 정말로 가성비 최고의 생활 코팅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첫째, 신발 방수 코팅. 비 오는 날 필수 꿀팁. 흰 운동화나 가죽 구두 앞코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면 기름막이 형성되어 방수 효과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이 쉽게 묻지 않고 광택도 살아납니다. 우중충한 장마철, 외출 전 바세린 살짝만 발라보세요. 비 오는 날 발끝이 축축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가격표, 스티커, 라벨 떼면 항상 남는 끈적한 자국. 이걸 벗겨내려고 손톱으로 긁거나 세제를 뿌려도 잘 안 떨어지죠? 바세린을 바르고 10분만 기다렸다가 천으로 문질러 보세요. 접착 성분이 기름에 녹으면서 자국 없이 제거됩니다. 특히 냉장고, 전자제품 위 스티커에는 세제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욕실 물때 제거 코팅.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 헤드 주위에 생긴 하얀 물때 닦아도 다시 생기고 자주 보면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럴 때 바세린을 극소량 바르고 헝겊으로 문질러주세요. 놀랍게도 물때가 지워지고 표면에 얇은 코팅막이 형성되어 다음번 물때 발생도 줄어듭니다. 광택 효과까지 덤으로 따라오죠. 넷째, 지퍼 뻑뻑할 때 바세린 스르르. 옷, 가방, 파우치의 지퍼가 뻑뻑하게 잘 안 열릴 때 강제로 당기면 망가지거나 손가락이 아플 수도 있죠. 이럴 땐 지퍼의 이빨 부분에 바세린을 면봉으로 살짝 발라주세요. 몇 번 위아래로 여닫다 보면 지퍼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특히 여름철 캠핑, 겨울철 패딩 등 자주 여닫는 옷에 유용합니다. 가죽 가방, 소파, 지갑, 구두. 자주 닿는 부분은 금방 건조해지고 조금만 방치해도 거칠어지고 갈라지죠. 바세린을 천에 살짝 묻혀 가죽 표면을 문질러주면 가죽의 윤기와 유연함을 회복시켜주고 가죽이 갈라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싼 가죽 제품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전문 크림 대신 바세린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꽃가루 날리는 봄철, 환절기, 겨울철 건조한 날씨엔 코가 간질간질하고 자꾸 재채기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면봉에 바세린을 묻혀 코 속 입구에 살짝만 발라보세요. 점막이 촉촉해지고 외부 자극을 차단해줘서 비염성 재채기, 콧물, 가려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게 약국 한 구석, 3,000원짜리 바세린 하나로 가능한 일입니다. 엄마의 손끝에서 생활이 바뀌었듯 이제는 우리도 작은 습관 하나로 살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체감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바세린을 두고 가장 먼저 던지는 말, 그거 석유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피부에 발라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세린은 엄연히 석유 계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정제되었느냐입니다. 혹시 바세린 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석유에서 나왔다는데 진짜 써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세린은 원래 석유에서 나오는 성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바세린은 수십 번 정제된 의약외품 또는 화장품용 바세린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된 거죠. FDA 승인, 식약처에서도 사용 허가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바세린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바세린 얼굴에 발라도 괜찮아요? 네, 발라도 됩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에겐 정말 좋아요. 다만 여드름이 자주 나는 분이라면 너무 많이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피부에 막을 씌우는 성질이 있어서 모공이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전체보단 입술이나 눈 밑, 팔꿈치, 뒤꿈치처럼 국소 부위에 쓰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입술에 매일 발라도 되나요? 네,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날엔 입술에 바세린을 살짝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단, 바르고 바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주로 자기 전, 외출 전에 발라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아기한테도 써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정답은 예입니다. 오히려 바세린은 기저귀 발진, 침독, 마찰로 인한 붉은 피부에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제품이에요. 단, 향이나 색소가 없는 무향 제품을 선택하시고 얇게 아주 살짝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이들 피부는 예민하니까 꼭 조심스럽게요. 네 번째 질문, 여름에도 써도 되나요? 끈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름엔 바세린 특유의 오일감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젤 타입 바세린이나 수분크림과 섞어서 소량만 쓰시는 게 좋아요. 땀나는 계절에는 발 뒤꿈치, 팔꿈치, 입술처럼 작은 부위에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 언제까지 써도 괜찮나요? 유통기한 있어요? 네, 유통기한 있습니다. 보통 개봉 후 1년에서 2년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밀봉 상태에선 3년에서 5년까지 보관 가능하지만 뚜껑을 자주 열고 닫으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뚜껑에 날짜를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바세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통 하나가 어떨 땐 약이 되고 어떨 땐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궁금했던 점들, 이제 조금은 편하게 느껴지셨나요?
이건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살림을 지키는 손길, 가족을 보듬는 습관이었다는 걸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집안 어딘가에 바세린 한 통 잠들어 있진 않으신가요? 그 작은 통을 다시 꺼내보세요. 그리고 한번 당신의 손과 마음이 닿는 곳에 발라보세요. 분명 그 순간 누군가의 하루가 부드러워질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 조금의 따뜻함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작지만 큰 힘을 가진 바세린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살며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